이번 시간에는 링크 버짓 애널리시스를 할 건데요. 네, 링크 버짓 애널리시스를 할 건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먼저 패스 로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 로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을 보통 하냐면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 D 브레이크라는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을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received power를 transmit power 곱하기 G GTX의 4파이 D의 람다 스퀘어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나기 전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reflected path가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제곱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received power가 transmitter power 보다 줄어드는데 그게 이제 그 제곱으로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지금 이제 receive antenna gain이죠. 그러니까 receive antenna gain. 그 다음에 요거가 transmit 하든지 뭐 transmitter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transmit antenna gain. 그러니까 이거는 directional antenna gai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지향성 안테나를 쓰기 때문에 디렉셔널 안테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게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운로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GTX는 그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니까 여기는 다 지금 지향성 안테나를 쓰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GRX는 이거는 뭐 안테나에서 오히려 약간의 로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작겠죠. 그렇죠? 아니면 거의 뭐 1에 가까운 이 정도가 되겠고 이건 사실 뭐 1보다 좀 상당히 큰 그러니까 디렉셔널 안테나 게인이 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지국 안테나는 그 여러분들한테 포커싱을 해가지고 신호를 쏴주게 되고 여러분들 휴대폰이 그 디렉셔널하게 리시브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어떻게 방향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전화를 받을 수 있다가 못 받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수신 안테나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이게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 안테나가 디렉셔널하게 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통화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곤란하고 기지국 안테나는 게인이 있죠. 특정 방향에. 제가 지금 그 영상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 뭐죠? 이게 약간 빔포밍 컨셉인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여기다 그 뭐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야호라고 소리칠 때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소리가 포커싱 돼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게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굉장히 가까운 포인트 어떤 뭐 D 브레이크 포인트까지는 여기서 뭐 여기서 수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수신하면 굉장히 가까운 데서 수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신호를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파워가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승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건물도 있고
뭐 어떻게 돼요? 예, 뭐 바닥에 튀겨서 들어오고 뭐 건물 맞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패스로스를 제곱에 의해서 감쇄가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D가 어떤 특정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넘었으면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멀티패스에 의한 이펙트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물론 그거는 이제 페이딩이지만 어쨌든 시간 따라 변하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패스로스도 결국은 반사파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 결과는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곱에 의해서 패스로스가 생기는 게 아니고 기준이 어떤 특정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부터는 네, n승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n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path loss exponent라고 하고 보통 한 4 정도 잡는다라고 했죠. 뭐 5를 잡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path loss의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 fading margin이라는 게 있습니다. fading margin. 책에 따라서 그냥 fade margin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received power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가로축을 뭐 여기 received power라고 이렇게 쳐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고정돼서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뭐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PDF를 여러분들이 그려본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received power는 측정을 하면은 어떤 뭐 랜덤 베리어블처럼 생각을 하면 될 테니까, 그죠? received 그 파워가 뭐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SNR 값이 있다. 수신단에서 원하는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값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로 맞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센터로 맞춰버리면 곤란하겠죠. 왜냐면 이게 페이딩에 의해서 그 우리의 리시브드 파워가 굉장히 커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렇죠.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도 있고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채널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통신이 되기 위한 어떤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되는 SNR 값이 있는데 여기로 우리가 맞춰서 디자인해 놓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페이드 마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으면 우리의 어떤 평균 리시브드 파워가 어디에 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평균 리시브드 파워가 실제로 여기에 오도록 디자인하면 안 되고 여기에 오도록 디자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의 확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웃위지라고 하는 거죠. 아웃위지라는 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확률이 아웃위지가 되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이게 약간 더 좋은 게 아웃위지처럼 써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걸로 믿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좀 더 과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적어도 뭐 95% 이상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보다 리시브 파워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페이드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그샘플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패스로스 모델을 잡으면 pass loss at 자 1GHz 그리고 1m 디스턴스일 때 그 pass loss가 얼마가 나오냐면 32dB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 값이에요. 람다 4파이D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32 dB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1GHz면은 람다가 얼마입니까? 30cm가 될 거고 뭐 D는 지금 여기서 1m를 잡은 거고 그죠? 예. 그 계산해 보면은 금방 이제 32dB의 로스가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제 요 숫자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통신 엔지니어들 중에 요 숫자를 외우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러니까 패스 로스인데 10m 지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 지나기 전에 at 뭐 1GHz다. 그러면 이건 패스 로스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m면 10m면은 그쵸? 여기 뒤에서 제곱 여기 뒤에 여기 제곱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스가 52dB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배 10배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링크 버젯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example 링크 버젯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캐리어 프리퀀시를 1GHz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ceiver sensitivity를 마이너스 102 dBm으로 잡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0 dBm이면은 사실 이게 대충 그러니까 지금 100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마이너스 100 dBm이 얼마입니까? 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밀리와트였었죠. 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게 사실 그 GSM 스펙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GSM 스펙에 있는 데이터고 2G의 대표적인 표준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sensitivity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102 dBm 보다 작게 받으면 RX가 동작하지 않아요. 동작을 안 함. 그러니까 그냥 노이즈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sensitivity는 우리말로 하면 민감도인데 그렇게 그냥 sensitivity가 sensitivity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냐 아니면 신호냐라고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게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노이즈 취급해가지고 리시버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디렉셔널 안테나 게인이 지금 1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물론 저는 그냥 10 이렇게 쓰면 뭐예요? 그냥 10 이렇게 쓰면 리니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리니어니까 그 dB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B로 바꾸면 GTX가 10d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요거를 10dBi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10dBi. 그러면 또 i는 또 뭐냐? 이것도 단위냐? 여기서의 i는 단위가 아닙니다. 요 i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소트로픽의 약자예요. 아이소트로픽.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dBi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는데 dBi라는 게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dB over 아이소트로픽 안테나예요. 즉, 이 dBi는 그 디렉셔널 안테나 게인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얘기가 dBi라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거는 디렉셔널 안테나 게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선 공유기 이렇게 사시면 그 와이파이 공유기 사시면 이렇게 그 한번 이렇게 스펙 쉿을 뭐 읽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거 읽어보면 그 와이파이 공유기에 뭐 4dBi 이렇게 나와요. 그거 아마 그 가격 그 비교 사이트 같은데 봐도 그 무선 공유기 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4dBi 해가지고 뭐 이게 요게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숫자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디렉셔널 안테나 게인이 큰 제품이죠.
이게 dBi 값이 크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무선 공유기 쓸 때 윗집 아랫집이 이렇게 내 거 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렇게 패스워드 막 바꾸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디렉션 안테나가 그 이제 디렉션 안테나 게인이 크면 별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뭐 이걸 보고 사시는 거는 이제 좋지 않죠. 왜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디렉션 안테나 게인이 전부 다 4dBi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어찌 됐건 뭐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니까 dBi 이거 보면 이게 지향성 안테나의 그 게인을 이야기한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리시버가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제곱으로 줄어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제곱으로 주는 거에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는 사실 뭐예요? 이게 파워가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들이 10m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돼요? 제곱으로 떨어지죠 파워가 그죠? 네. 근데 이 그 아까 그 수식 기억하시죠? 그 수식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뭐 PRX가 PTX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4파이 뭐 D에 뭐 람다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수식이 사실 뭐냐면 요게 무슨 수식입니까? 이게 아이소트로픽 안테나 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이제 전체 방향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렉셔널 안테나를 일반적으로 쓰니까 여기에 곱하기 GTX, GRX 이게 달라붙었었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GTX가 10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제 문제가 안 끝났거든요. 아웃풋 파워 트랜스미터 앰프에서 아웃풋 파워가 30W. 지금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보통 때려줄 때 30W, 40W 뭐 이 정도로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attenuation of connectors and combiners TX. 그러니까 TX에서 적당히 뭐 커넥터들 연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한 5dB 정도 로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페이딩 마진은 12dB 정도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잡아줘야 되고 뭐 가정은 D 브레이크는 10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요새는 셀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예제 같지는 않은데 옛날에 매크로 셀일 때를 생각하면 돼요. 요새는 뭐 셀 사이즈 자체를 이제 굉장히 작게 잡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그러니까 셀 반경이 막 1km 이상일 때 그때 이제 그 GSM 시절에 만든 예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런 가정을 다 했을 때 질문은 what distance 자, 얼마만큼 우리가 이 기지국으로 커버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셀 레디어스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냐? 뭐 이겁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보면요. 자, TX 사이드 봅시다. 여기 트랜스미터 사이드에서 먼저 얼마로 보냅니까? 트랜스미트 파워를 PTX죠. 우리가 30W로 보낸다고 가정했죠. 30W. 그 다음에 TX 안테나 게인이죠. 디렉션 안테나 게인. 그래서 지향성 안테나를 써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얻냐면은 10죠. 10배 그죠? 10배의 게인을 얻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컴바이너 로스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걸 전부 다 dB 계산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dB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30W니까 얼마죠? 자, 30W를 dB로 바꾸면 15 dBW가 되죠. 그렇죠? 다 아시죠? 10이 원래 10으로 바뀌니까 dB로 하면은 10은 10인데 3배 했으니까 그렇죠? 5dB 플러스 시키면 15 dBW가 되고, 그다음에 안테나 게인은 봅시다. 안테나 게인. 자, 안테나 게인 10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dB로 바꾸면 10dB가 되고, 아까 로스는 그냥 우리가 그 5dB만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여기 플러스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를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EIRP라고 합니다. EIRP. 그래서 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아, 힘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0 dBW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마치 이러한, 그러니까 이 20dBW를 갖는 트랜스미터가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테나는 그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향성 안테나 이득은 이미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지향성 안테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20dBW라는 거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니까,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를 했다면 이퀴벌런트하게 지금 결국 트랜스밋 파워는 얼마를 보내고 있냐, 20dBW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파워는 사실은 얼마였어요? 사실은 15dBW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기세를 내는 그 정도는 사실은 15dBW만큼을 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리시버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사실 마치 20dBW로 보내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안테나로? 그러니까 지향성이 없는 안테나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5dB만큼 게인이 생겼잖아요. 그 사실은 지향성 안테나 덕분인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X 사이드를 보면 RX 센서티비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뭐 파워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리시버가 동작을 한다 그랬었죠. 그게 마이너스 102 dBm입니다. 그 다음에 괜히 파란색으로 썼네요. 페이딩 마진이 어떻게 돼요? 지금 12dB로 잡자라고 했죠. 그렇죠? 어느 정도 마진을 잡아주자. 그러면 우리가 미니멈, 그러니까 RX 파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에버리지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RX 파워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0 dBm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센시티비티 요거 딱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설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에 맞춰서 리시브 파워 요 정도 되게, 평균이 요 정도 되게 맞추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채널이 이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 그러지 말고 마진을 어느 정도 주자. 그래서 실제로 평균 average received power가 너무 낮게 말고 마이너스 90 dBm이 되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dBW가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트랜스밋 파워로, 그쵸? 여기 TX 파워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dBW에 dB를 더하고 dB를 빼고 해서 dBW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여기 dBm이 있잖아요.
그러면 dB를 더하고 뭐 dB를 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최종적으로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dBm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러니까 뭐 그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dB 와트에다가 어떤 dB 와트 값을 이렇게 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 뭐냐면 와트의 제곱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서 와트 제곱은 쓰는 단위가 아니죠. 아무 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다 아시죠? 네, dB 와트는 단위가 있고 네, dB는 단위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자, 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TX 파워가 굉장히 큰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TX가 지금 얼마만큼 때려주고 있습니까? 20 dB 와트. 그러니까 그 EIRP로 20 dB 와트만큼 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시버에서 원하는 그 정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0 dBm을 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파가 쭉 날아가면서 이제 패스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패스 로스가 이렇게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패스 로스가 생기니까 이 그 패스 로스에 의해서 이 D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거 자, 20 dB 와트는 요거는 사실은 이거를 dB 와트를 dBm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dBm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dBm으로 이렇게 바꾸면 요거는 50 dBm이 됩니다. 그러니까 dB 와트를 dBm으로 바꿀 때 30을 더해주면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와트하고 밀리와트의 관계니까 당연히 30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dBm은 dB 와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dBm을 dB 와트로 바꿀 때는 30 빼는 거고 dB 와트를 dBm으로 바꾸면 한 30 더하면 돼요. 와트하고 밀리와트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으로부터 허락이 되는 admissible pass loss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0 dB. 그렇죠? 140 dB만큼의 우리가 여유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50 dBm으로 보내고 있는데 받을 때는 마이너스 90 dBm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0 dB만큼 로스가 생겨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pass loss at 1m 그렇죠? 이게 지금 1GHz일 때 32dB라는 거를 아까 알고 있다 그랬죠. 이 32dB는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여기서 나온 숫자라 그랬죠. 람다의 뭐 4파이 d의 제곱 이거 dB로 계산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자에다가 여러분들이 10 로그 베이스 10 그거 하면은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죠. 그렇죠? 로스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패스 로스 우리가 근데 100m에서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100m에서 보자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72dB가 되겠고요. 그렇죠? 100배니까 100배 하니까 여기 D가 100 여기 지금 D가 여기서 100배 하면은 제곱하면 4승이니까요. 4승이면은 0이 4개가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0dB만큼 로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admissible 그러니까 pass loss beyond 브레이크 포인트 넘어서 D 브레이크 지금 100m였었지만 D 브레이크가 이거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68dB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총 140dB까지 로스가 생겨도 되는데 지금 100m까지 해가지고 72만큼 우리가 또 로스가 생겼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여유분은 얼마만큼이에요?
68dB 그죠? 140에서 72 빼면 68dB만큼 그 로스가 생겨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뭐 n이 패스로스 익스포넌트가 3.5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3.5다. 그러면은 가정을 하면 RxD가 4면은 뭐 더 짧아지겠죠. P의 D 브레이크 여기에 D 이곳에 지금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브레이크 포인트에서의 received 파워가 있는데 여기 이게 진짜 실제 received 파워죠. D만큼 떨어진 지점에 즉 기지국에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received 파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락이 되는 그러니까 admissible pass loss가 지금 68dB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자, 요 수식을 이용해서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뭡니까? 10 로그에 10에 D 브레이크에 마이너스 3.5 그죠? 이게 지금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6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8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저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D가 얼마가 나오냐면 8.8k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예제라서 셀이 너무 크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TX의 특성, 그 다음에 RS의 특성을 알 때 패스 로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뭐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가 또는 뭐 TX 안테나에서 보내는 앰프의 그 파워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한 거 있죠. 그러니까 DB로 다 계산해가지고 환산해가지고 뭐 파워를 얼마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계산한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링크 버짓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리시버에서의 SNR을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